안녕하세요. 다산에이드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난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피난 계획 시의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이제 패닉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이 패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혼란 상태에 오는 것을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패닉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 이거는 이제 보통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연기에 의해서 바로 패닉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면은 이제 앞이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계 제한. 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패닉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 장애, 그죠? 이제 가연물이죠. 가연물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질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흡 장애에 의해서 바로 패닉 현상이 또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됐다. 자, 이거는 일종의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고 이제 못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패닉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닉 현상의 발생 원인 세 가지예요.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 장애, 그리고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 이 정도가 바로 패닉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패닉 현상을 이제 방지하는 대책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패닉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재해 현장의 상황, 피난 방향, 그리고 통로를 정확하게 숙지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피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피난로, 통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숙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닉 현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피난 방향이나 그런 이제 피난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숙지를 좀 해두시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자기 스스로 패닉 현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불안과 공포감의 경감에 주력한다. 그죠?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도 되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패닉 현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해서 패닉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광란적인 사람은 집단에서 격리시킨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화재가 딱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는데 유독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게 막 날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광란적인 사람은 따로 이렇게 격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로 다수인의 경우에는 인원을 통솔 가능하게 분산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피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어때요? 서로 막 부딪히겠죠, 나가려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통솔할 수도 없고 오히려 패닉 현상이 더 가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적당히 분산시켜서 이렇게 통솔을 할 수 있게 하면 이제 패닉 현상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지 대책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피난 행동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보행 속도가 나와요. 보행 속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계단 보행 속도 나오죠. 계단. 이 계단 보행 속도는 이제 피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피를 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평 속도, 복도로 우리가 걸어가는 보행 속도가 대략적으로 한 1m/s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계단에서의 보행 속도는 바로 복도에서의 그 보행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0.5m/s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집 보행 속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죠. 밀집해서 이렇게 막 피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군집 보행 속도를 말하는데, 일단 자유보행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갈 때 그때 속도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걷는 속도로서 보통 0.5에서 2m/s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군집 보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앞뒤로 많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자유보행 속도보다는 어떻겠어요? 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후속 보행자의 제약을 받아 후속 보행 속도에 동조하여 걷는 속도로서 보통 1m/s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보행보다는 군집 보행 속도가 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군집 유동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협소한 출구에서의 출구를 통과하는 일정한 인원을, 사람 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일정한 인원을 단위 폭 그리고 단위 시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 폭 미터, 그리고 단위 시간 세크 초, 예? 그거에 따른 인원수가 몇 명이냐? 대략 1.33명이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돼요. 군집 유동계수라는 것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실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오죠. 중요한 내용. 자,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단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그래서 피난 경로는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혼동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피난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피난 경로는 가능한 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그죠?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피난 설비를 이제 이동식 설비보다는 이제 고정식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다니면서 그 피난 설비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쯤에 이러한 설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동식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여기에 있고 어떨 때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난 설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식 설비보다는 고정식 설비로 설치를 하는 것이 피난에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그다음 세 번째,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보통 그 모든 설비들이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 피난 설비만큼은 전자식이 아니라 바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자, 전자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그 기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사용 방법을 몰라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게, 그죠? 누구나 쉽게 조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원시적인 방법의 원칙을 두는 거예요. 맞죠? 전자식이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게요.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자, 피난 통로는 아무래도 하나의 출구보다는 두 개가 날 거고요. 그죠? 두 개의 출구보다는 또 세 개가 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를 해야 원활하게 피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피난 통로를 완전 불연화한다. 이건 뭐냐면,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통로까지도 화재가 불이 붙으면 어때요? 피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난 통로는 완전하게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불연 재료를 사용해서 불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피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화재층의 피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화재가 발생한 층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고려한다는 거죠. 그죠? 피난 설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그 경보 설비가 있어요. 경보 설비.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화재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재가 발생한 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거,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피난시설 중에서 피난로는 복도 및 거실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실내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대피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넓은 거실이거나 아니면 복도겠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피난시설 중에서 피난로는 어디를 가리키냐? 복도나 거실을 가리키고요. 그 밖에 또 뭐도 있어요? 계단이죠, 계단. 우리는 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승강기로 우리는 피난할 수 없어요. 승강기로는. 화재 발생했을 때.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는
피난을 해줘야 됩니다. 계단. 다음, 인간의 본능적 행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인간의 본능, 뭐 퇴피 본능, 뭐 귀소 본능, 뭐 지광 본능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 행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일단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단은 직통 계단으로 할 것. 자, 그래서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보시면 피난 설비에는 풀프루프 법칙과 그리고 페일 쉐이프의 원칙이 있어요. 풀프루프와 페일 쉐이프. 그럼 먼저 풀프루프는 무엇이냐? 이 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풀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그죠? 어리석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풀프루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저지능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 피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풀프루프가. 여기 보세요. 비상사태 대비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는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난 대책은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능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유도 표지가 있어요. 유도 표지. 그죠? 유도 표지를 문자보다는 어떤 색이나 이런 모양, 형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난 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난을 하는데 피난 문이 당기는 식이면 어떻게 했어요? 당기면 어떻게 했어요? 피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죠? 나가는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끔. 그래서 피난 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풀프루프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ail shape. 자, fai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fail이 실패죠, 실패. 그죠? 실패를 의미하는데, 자, 보세요. 피난 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이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피난 설비가 고장이 났어도 또 다른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이런 게 바로 fail shape예요. fail shape.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그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의 피난 통로가 막혔어요. 아니면 그 부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도 피난로가 있으면 피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예비 전원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상용 전원이 이제 고장이나 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예비 전원을 확보를 해놓으면 어때요? 좀 더 수월하게 피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fail shap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ull proof와 fail shape 있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의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 피난 동선의 특성을 보시면 일단 가급적 단순한 형태가 좋다. 그죠? 복잡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가 좋겠고요. 그리고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수평 동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평 동선은 바로 이제 피난층에 있을 때 바로 출입문 피난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수평. 그리고 수직 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직 동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 두 가지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다음,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그렇죠? 한 곳에 이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또 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느 곳에서도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 특성인데 여기 보시면 총 5가지의 본능이 나와요. 자, 하나씩 보실게요. 자, 먼저 귀소 본능. 귀소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의미라고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그래서 친숙한 피난 경로를 선택하려는 행동. 그러니까 피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주 가는 길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나간다는 거죠. 그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하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지광 본능. 광, 빛이죠, 빛. 그러니까 우리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빛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화재에 의한 빛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부 광을 따라서 우리는 대피한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지광 본능이죠. 그래서 밝은 쪽을 지향하는 행동. 그죠? 그리고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따라 외부로 달아나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지광 본능이라고 합니다. 지광 본능. 그 다음 세 번째, 자, 퇴피 본능. 퇴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퇴피는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다고요. 뭘 피하는 거예요? 화재로부터 우리는 도망 나온다고요. 그래서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 그죠? 불이 난 곳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행동이다. 그죠? 당연한 거죠. 불이 난 곳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바로 퇴피 본능이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추종 본능. 자, 추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종은 누구를 따라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 이게 추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아나는 방향으로 쫓아가려는 행동. 그죠? 이게 바로 일종의 군중 심리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요. 그죠? 왜냐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고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추종 본능이죠. 그래서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려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추종 본능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좌회 본능. 좌회. 이건 뭐예요? 왼쪽으로 간다고, 우리는.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측 통행으로.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행동이다. 그죠? 우리의 그 트랙 같은 거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잖아요.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앞으로 가다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왼쪽 방향이 있고 오른쪽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왼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좌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본능 5가지 이렇게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아래를 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자,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로의 온도를 말하는 건데, 사람의 어디냐? 사람의 어깨의 높이. 사람의 어깨 높이에서 잰 온도가 49에서 66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자, 이거는 아주 최근에 나온 적은 없고요. 예전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어깨 높이예요. 사람의 어깨 높이를 기준으로 49에서 66도 정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피난 관련 기타 사항을 볼게요. 피난 관련, 똑같이 다 피난 이론에 대한 건데, 첫 번째, 자, 피난층. 저 피난층의 정의를 이거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피난층의 정의. 그래서 피난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그죠? 이게 바로 피난층이라는 거예요. 피난층. 다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무엇이다? 바로 피난층이다라는 거죠. 피난층. 자, 그 다음에 무창층이 뭐냐? 무창층. 자, 무창층은 자, 지상층 중에서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 자,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자,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바로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창층. 그럼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 바닥 면적이 어떤 특정한 층에 자,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300제곱미터. 자, 그랬을 때 계구부. 자, 계구부죠. 계구부. 자, 만약에 계구부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8제곱미터라고 할게요. 8제곱미터. 그러면은 자, 이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자, 3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0분의 1. 30분의 1이면은 1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계구부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바로 무창층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얼마? 30분의 1 기억하세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이것을 바로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구부의 요건 보세요. 계구부. 자, 계구부의 요건을 보시면 일단 크기. 자, 계구부의 크기는 자, 지름이 50cm, 지름. 계구부가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뭐 할 수 있도록 자, 내접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한다. 내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계구부가 자,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 보통 창문이 네모나잖아요. 자, 계구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계구부 안에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뭐 할 수 있도록 내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계구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접한다는 거는 이 계구부 안쪽에 있는 거야. 안쪽에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지름이 50cm. 지름이 50cm 이상. 50cm 자,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이다. 계구부의 요건이. 그쵸? 이건 아니, 이건 외접이에요, 외접. 내접할 수 있도록. 그쵸? 자, 그 다음에 해당 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계구부의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자, 이거는 이제 어디를 말하겠어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자, 바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벽이에요, 벽. 벽이 있어요.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계구부를 설치를 하겠죠. 벽에다가 창문 같은 걸, 보통 창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그 바닥 면으로부터 계구부의 밑부분, 여기죠? 그죠? 밑부분.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의 밑부분까지 높이, 이 높이가 1.2m 이내가 된다는 거예요. 1.2m 이하, 그쵸? 여기가 1.2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그죠? 빈터를 향할 것.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왜냐면 계구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빈터를 향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자, 창살 이런 식으로 창살. 보통 이제 1층이나 왜 그 지하층 같은 경우는 거의 창문에 이렇게 창살로 되어 있잖아요.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험하니까. 그래서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쵸? 그러니까 뭐 1층이나 지하층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요. 보안상. 그죠? 근데 그 위에 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살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피난할 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그쵸? 그러니까 안에서나 밖에서나 쉽게 부숴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계구부의 요건 5가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 형태를 보세요. 피난 형태. 자, 피난 형태에서는 이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패닉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형태가 있어요. 패닉 현상.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X형, 이렇게 뭐 X가 되겠죠? 자, X형, 피난 방향이 X형이 있고요. 자, 이렇게 Y형이 있어요. X형과 Y형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확실한 피난 통로가 보장되어서 신속하게 피난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 C5형과 H형. C5형과 H형. 자, C5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앙으로. 자, 집중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에 패닉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집중하면 가운데로. 그리고 H형 같은 경우에도 바로 피난자들의 집중을 패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패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C5형과 H형.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패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다음
자, 직통 계단에 자, 설치해 가는 건데 이것은 이제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 자, 피난층이 아닌 층을 말하는 거죠. 피난층 외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자, 되도록 자,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얼마라고요? 이때는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30m 이하에서 더 길어진다고요. 50m 이하로. 그죠? 그런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장치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인화 공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없는 공장 말하겠죠. 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좀 더 길어요. 바로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보행거리의 수치 있잖아요. 보행거리의 수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안전구역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1차 안전구역, 2차 안전구역, 그리고 3차 안전구역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피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안전구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복도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나가다 보면 복도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도가 자, 1차 안전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안전구역으로는 어디가 있냐? 바로 부속실 또는 계단 전실. 이제 계단을 보시면은 그 계단에 이렇게 좀 넓은 구역이 있잖아요. 평평하게.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속실이나 계단 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차 안전 구역이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 그죠? 우리 최종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안전 구역은 복도, 2차 안전 구역은 부속실 또는 계단 전실, 그리고 3차 안전구역은 계단이다. 이렇게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난 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의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 자, 이거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계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자,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그리고요.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그렇죠? 불연재료,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그죠? 조명 설비. 어두울 수 있어요. 왜냐면 계단실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죠? 창문이 보통 없죠. 그 다음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자,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그죠? 이거 내부입니다.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고 있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어때요?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자,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60 플러스 방화문. 이게 뭐냐면 60 플러스 방화문이 뭐냐면은 그 연기나 불꽃에 의해서 60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방화문을 60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종 방화문이 아니라 60 플러스 방화문으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그래서 60분 방화문은 예전에 을종 방화문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연기나 불꽃, 그죠? 연기나 불꽃에 의해서 30분, 60분 이상, 6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성능, 그 성능을 갖고 있는 방화문을 바로 60분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단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번째로는 계단은 내화 구조. 자, 계단은 내화 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그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자, 그 다음 8번째 보시면, 자,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 그죠?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번 방화문을 설치할 것. 그리고 계단의 유유 너비는 얼마다? 계단의 유유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계단은 내화 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난기구의 종류가 나와요. 피난기구의 종류. 자, 여기 보시면 총 10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피난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자, 피난 사다리가 있고요. 그죠? 피난 사다리, 그리고 완강기, 그리고 간이 완강기, 구조대, 그 다음 공기 안전 매트,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 장비,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그리고 피난교, 승강식 피난기. 자, 이렇게 해서 피난기구에는 총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기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난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